네. 아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계속 참여하고 계십니다. 날씨는 많이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은 선생님들이 또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는 서울 응봉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홍성용 우리 선생님께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활용 웹앱 제작하기라는 주제로 사례를 나눠 주십니다. 우리 홍성영 선생님은 구글 공인 트레이너,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 아카데미 티처 트레이너, 그리고 아이엘합 마스터 교원을 활동을 하시고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AI 클래스 연수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며 게임 리터러시 연구교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발전 유공교원 장관상을 수상하셨으며 그 외에 디지털 평가 전문가 활동을 하시고 202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디벗 활용 강사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홍성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 나눔을 해 주시는데 한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예,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제가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어, 네. 화면이, 혹시 지금 캔바 화면이 잘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하는 연수가 사실은 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작년 한 2학기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봤고, 해보니까 저한테는 꽤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그냥 공부했던 과정이라 그냥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더 깊이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구글 쪽을 많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이제 오늘 어찌됐든 말씀드릴 게 뭐 구글 앱 스크립트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함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지고 있는 컴퓨터 자격증이라고는 그 초등학교 때 딴 게 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워드 프로세서 1, 2, 3급을 엄마가 따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학원에서 혼나면서 땄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능사라는 건 사실 뭔지도 모르겠는데 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땄고, 그 다음에 뭐 커마 1급이나 이런 거는 전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컴, 제가 뭐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다 뭐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아마 여기 계신 쌤들도 그냥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게 실력보다는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좀 구성을 하느냐, 이런 거에 조금 더 약간 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시면 나중에 깊이가 좀 더 있게 되려면은 어찌됐든 좀 요금제, 이 과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돈 쓰는 거 싫은데 하시면은 돈 안 써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 쓰면 더 빨리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쌤들께서 한번 해보시고 이제 나중에 좀 필요하시면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어, 제가 연수를 좀 다니긴 하지만 가끔씩 생성형 AI 연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성형 AI로 뭘 연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것들, 뭐 보고서 초안 생성이나 아이디어 생성은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별화된 것을 먼저 하나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나도 좀 멋진 거 하나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실혁명 선도교사 하면서 강의도 했지만 저도 연수를 들었는데 그 옆자리에 이 연구에 계신 그 정용석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용석 선생님께서 막
타자로 막 다다다다다다 막 하면서 뭔가 만드시고 계셨는데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 멋있다 하면서 제가 그가 아이여서 사실은 별로 말 안 걸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분한테는 말을 좀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귀찮을 수는 있었지만 저랑 한 대화를 그래도 좀 나누셨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돈을 한번 써봤는데 클로드가 좋다라고 하셨어요. 정영석 쌤이. 그래서 돈을 한번 써봤습니다. 돈을 한번 써봤더니 역시 확실했어요. 그래서 역시 클로드 좋다. 그리고 클로드를 쓰면서 최근에는 또 챗GPT 또 이게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왔다 해가지고 한번 제가 저번 주엔가 한번 또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돈은 좋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또 클로드도 그 하고 나서 커서 AI라는 것도 1년치 한번 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것도 좋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뭐 딥시크도 최근에 열렸길래 해봤는데 사실 딥시크는 많이 못 해봤습니다. 이게 계속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챗GPT 5.1이랑 최근에 나왔던 5.3 미니 하인가 그것도 써봤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32,800원 정도 내시면 꽤나 성능 괜찮은 친구들을 생각보다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O3는 제가 못 쓰고요. 제 요금제에서는 O3 미니 하이 요게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잘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O3가 새로 생겼는데 뭐 수학 능력이나 과학 능력이나 코딩 능력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도 한번 좀 찾아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배움 노트를 아날로그로 이제 썼습니다. 왜냐면 너무 맨날 디지털로만 하니까 막 선생님들이 쟤는 디지털만 해가지고 깊이가 없다. 수업에 깊이가 없다라고 약간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고 배움 노트를 썼어요. 배움 노트를 썼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학기 초에는 애들이 잘 쓰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애들이 이제 귀찮아서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했었고, 아마 선생님들도 아마 배움노트 도장을 찍어주시거나 사인을 해주실 건데, 많은 분들이 6교시나 5교시 집에 가기 전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안 쓴 애들한테는 너 좀 이따 집에 가 이제 하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딱 저희가 현자 타임이라고 하는 게 왔어요. 그게 그래서 애들은 집에 가고 싶어 해서 대충 쓰고 저는 그냥 보내주면 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로 이제 기분만 양쪽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 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배움 노트를 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뭐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애들 이해도도 파악을 하면 좋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에 반영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하나 만들어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는 여기 이건데요. 애들은 제가 화면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화면 공유 좀 한번 잠깐만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잠시만요. 이게 화면 공유를 하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아, 혹시 이 친구가 지금 보이실까요? 이 친구? 네. 애들한테 이제 이걸 잘 보냅니다. 보입니다. 예, 애들이 이제 보면은 애들아 1교시 끝나고 니들 이름 고른 다음에 지금 애들 이름을 좀 가려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1교시 때 뭐 생성형 AI를 이용한 웹앱 해가지고 요거 얘들아 뭐 너희들이 배운 거 써봐 한 다음에 이해도가 니들이 생각했을 때 좀 높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업이 재밌었으면 1, 2, 3점인데 재밌었다는 기준은 하하호호가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즐거웠다가 아니라 지적인 약간 배움의 약간 즐거움 그런 것들로 하자 라고 해서 이런 걸 제출을 하면은
저한테 이제 오게 만들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면 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 자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1교시 때 쌤 손바닥 베고 했는데 좋았어요.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쌤이 2교시 때 과학 했는데 좋았어요 하면서 저는 이제 끝나고 이제 애들 집에 가고 나면은 아 얘들이 보니까 3교시 때 좀 어려워했구나. 다음 사회 시간에 좀 더 쉽게 해야겠구나라는 약간 저 나름의 반성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 나름 저희 AIDT라는 게 이제 있으니까 그걸 좀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좀 이제 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급 평균과 학생의 점수를 비교하고 그래서 AI의 뭐 분석 피드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얘들이 그 사회가 너무 양이 많아요. 이제 국사 아마 여기 국사 선생님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5학년 2학기 때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2학기 때 어, 고조선부터 지금 현대사까지 한 큐에 다 배웁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다 배우려니까 양도 많고 애들이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퀴즈 게임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퀴즈 게임으로 한번 문제를 푸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평가 같은 것도 했는데 얘들아 니들이 친구 거 보고 나서 친구 거에서 어떤 게 좋았는지를 보고 니들이 친구 거를 산다면 얼마 주고 살래? 라고 해서 제출하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뭐 16,000원 주고 살래요. 뭐 15,000원 주고 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친구들 거를 좀 동료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이제 만들어 보긴 할 건데요. 어, 제가 미리 밑밥을 깔고 가야지 서로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어떤 밑밥이냐면 코딩을 저희가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저와 좀 비슷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생성형 AI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100점짜리를 만들어 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잘 안 된다고 해서 좀 마음이 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하신다고 해서 뭐 저한테 화풀이를 해서 뭐 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 함께 이제 잘 이제 헤쳐나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글로벌 연수를 갔었는데 영국을 갔었습니다. 영국. 근데 영국을 가서 먼저 느낀 가장 첫 번째 큰 깨달음은 아,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말 상당한 엄청난 수준이다. 영국이나 프랑스를 갔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교육보다 절대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걸 정확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 가지 정말 크게 느꼈던 거는 영국의 약간 에듀테크 선도학교 그런 디지털 선도학교의 개념 곳을 갔는데 이분들은 평가를 정성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보고서를 쓰면은 학생들이 좋아함, 뭐 교사들이 좋아함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정량적인 데이터를 쓰더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뭐 이걸 쓰면서 20%의 시간을 단축했고 뭐 75%뭐 빨라졌고 뭐 이런 걸로 계속 평가를 굉장히 정량적으로 잘 하는 걸 좀 봤고요. 애들이 뭐 이제 뭐 크롬북을 쓰면서 배우니까 뭐 이제 학생당 뭐 400그루에 뭐 이제 나무를 아껴 버렸고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굉장히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좋았던 건 저는 제가 좀 반성을 하자면 저는 캔바를 사실 좀 그 마지막 산출물 좀 있어 보이게 어디 가서 발표할 수 있게 그런 걸로 좀 많이 썼다면 이분들은 진짜 그냥 수업 과정이 교과서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 시간마다 그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한대요. 회의를 해가지고 캔바 자료 만들어가지고 1, 2, 3, 4반이 똑같은 자료로 하는데 굉장히 좀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웹앱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약간의 인사이트를 좀 얻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얘네들은 아주 상당히 빡세게 약간 좀 라이팅도 하는 되게 멋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웹앱 제작이 어렵지 않냐라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 선생님들 한글과 컴퓨터를 아시는 이 분들은 그 맥북을 쓰셨을 때 페이지를 보자마자 대강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알아요. 아, 한글과 컴퓨터랑 비슷하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엑셀을 하신 분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보자마자 웬만한 건 거의 다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실 이 구글 앱 스크립트는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화면이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딱 보는 순간 뭐 코드 GS는 뭐고 뭐 라이브러리 서비스는 뭐고 뭐이 펑션 이건 뭐냐 바로 포기하실 겁니다. 저도 포기했었어요. 근데 천천히 같이 하다 보면은 아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공부했을 때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성형 AI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야, 나 만들고 싶은데 쉬운 것 좀 알려줘라 하니까 얘가 구글 앱 스크립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롬프트의 한계가 제가 또 있다 보니까 성공률이 되게 낮았어요. 안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제 아마 선생님들도 아실 만한 그 이제 트라이디스를 이제 개발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께 교사 연수를 의뢰를 했고 그분한테 받다 보니까 성공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공률이 올라갔으니까 콘텐츠를 많이 생각을 해보자. 그런 단계로 왔습니다. 이 초딩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애들 인공지능 동아리를 해서 이제 리튼 AI로 이제 학부모님들 동의를 받고 나서 이제 햄버거 가게 뭐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도 애들이랑 만들어 봤고요. 애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제 쓰실 때,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딸을 키우는데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애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단어들을. 그러면은 아빠 뭐 이게 뭐야라고 할 때 얘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해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생성형 AI한테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또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나 개발할 거니까 웹앱 만들 거니까 만들어줘 이러면 안 되고요. 얘 개발하는 도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나는 정확히 구글 앱 스크립트를 쓸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면 난 구글 사이트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시 같은 걸 쓰면은 나중에 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구분자 같은 거는 저는 많이 쓰는 편인데 선생님들께서 좀 귀찮겠지만 쓰면은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할 때 좀 좋은 게 있으면 저보다 이제 전문가분들은 좋은 프롬프트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좀 그 얕은 지식이지만 조금 한 번만 설명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실습 가보겠습니다. 실습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개발할 때 이 용어를 알면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랑 CSS는 아마 서점이나 어디 길 가다가 한 번쯤은 좀 보실 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HTML은 약간 뼈대입니다. 그래서 뼈대 딱 그 구조 만드는 거예요, 구조.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약간 동작이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치를 켜면 불을 켜.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CSS는 약간 디자인을 좀 담당하는 겁니다. HTML에서 뼈대를 만들어 줬어요. 그 뼈대에다가 약간 그 디자인을 팍 넣는 그런 게 이제 CSS인데, 요 세 개가 균형적으로 잘 약간 조화가 돼야지 저희가 나중에 만들 웹앱이 약간 좀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것들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애들을 프론트엔드라고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교사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알아봤는데 프론트엔드 뭐 개발자, 뭐 백엔드 개발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 눈에 보이는 요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요 만든 게 이거예요. 이건데 지금 이게 저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프론트엔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쓰면은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아니면 서버 같은데 저장이 될 거예요. 아마 내용이. 그 내용을 저장하는 이 친구들을 우리가 좀 백엔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엔드 전문가가 있고 뭐 프론트엔드 전문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적당하게 서로의 역할을 분배를 잘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희가 웹앱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눈에 보인다. 백엔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서버나 약간 이런 기능을 담당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한번 하자면은 이제 프론트엔드는 식당에 가신 겁니다. 식당에. 그래서 눈으로 보고 상용작용을 하고 있는 게 식당에서 저희가 뭐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엔드는 저희가 주문을 하면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에 이제 뭐가 좋냐라고 이제 제가 좀 찾아봤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몇 달 전 건, 한 작년 3월에 있었던 건데요. 어, 이 휴먼 에발? 이게 제가 영어를 좀 짧아가지고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대요. 그 생성형 AI를 가지고 약간 프로그래밍의 성능을 좀 파악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클로드가 가장 좀 높은 성능을 뽑았고, GPT와 이제 제미나이는 좀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작년 3월이었고, 이제 5원이나 5.3가 나면서 이제 성능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제 제가 설명은 이제 웬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쌤들께 제가 먼저 사이트를 먼저 드릴 건데요. 어, 먼저 여기 채팅창에다가 쌤들 요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셨으면 저와 함께 이 작업만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냥 혼자서 하면 안 되니까 한 10초 정도 있다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여를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각자 페이지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를 돌리고 돌리고 하고 있는 이 페이지를 한번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홈 해가지고 뭐 잠만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잠깐만 꺼볼게요. 이 잠만보 이 옆에 보시면 점 세 개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 점 세 개를 눌러주시고 페이지 사본을 한번 만들어 주실 건데 여기다가 선생님들 성함을 넣으면은 이 좀 개인정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닉네임으로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타이핑이 상당히 빠르십니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 오, 요 정도 호응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요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으면은, 선생님들마다 이제, 예, 예. 다시 드려야죠. 네. 여기에 이제 들어오셨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다 각자 페이지에다가 이제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페이지는 만들었고요. 이제 미션입니다. 미션인데, 이제, 제가 작품을 보여드리면 더 좋긴 한데, 제가 보여드리면 창의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머릿속에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화면 중앙에 버튼을 하나 만들 겁니다. 뭐 버튼이 뭐 동그라미든 네모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배경색이 바뀌는 약간의 뭐 프로그래밍을 해보려고 하는데 엔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텍스트 코딩으로 아주 폭력적인 걸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미션을 상상을 하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 건데
프롬프트를 쌤들께 쓰게 하면은 좀 짜증이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인데 지금 타이핑 연습하러 왔냐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강 개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 다 준비해 왔어요. 쌤들 그냥 편하게 그냥 복붙하시라고. 프롬프트는 저는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개관을 구글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구글 사이트라는 정확한 걸 알려주는 겁니다. 너 지금 딴 거 하지 말고 구글 사이트로 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그래밍을 한 거를 여기다 배포를 할 거고 내가 말하는 말 잘 듣고 코드문 써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상하는 내용을 제가 이 아래에 구분자를 둬가지고 여기다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클릭이 가능한 버튼이 있게 해줘. 그다음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배경색이 변하게 해줘. 라고 이제 할 겁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만 하면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구글 사이트에는 코드문 종류가 한 개여야 됩니다. 근데 간혹 이 친구가 너무 전문성을 약간 내세운 나머지 코드문을 세 개로 분리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개로 통합해줘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약간 제약사항을 좀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쌤들 쓰기 귀찮음으로 지금부터 요거를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도구는 구글 문서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 드렸어요. 네, 구글 문서에 들어와 주시면 이제 저희가 함께 할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왼쪽에 이 탭이 보이실 거예요. 이 문서 탭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튜토리얼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튜토리얼을 할 거기 때문에 튜토리얼의 이 탭 2를 누르시면은 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여기에다 써놓은 거는 예시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선생님들 복사를 먼저 하시고 이거를 그대로 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 복사만 하시고 선생님들이 지우실 걸 대비해가지고 제가 이건 사본도 다 떠났으니까 뭐 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생성형 AI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리튼으로 할란다. 나는 무료로 간다. 라고 하시면 리튼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무료로 하셔도 그냥 챗 GPT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생성형 AI 하나만 틀어주시겠습니까? 저도 하나만 틀어볼게요. 저는 돈을 낸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금만 좀 나대자면 챗 GPT 좀 비싼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걸 일단 복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이 챗 GPT나 아니면 선생님들만의 생성형 AI 화면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한 10초 정도 드리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서로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쌤들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기분이 굉장히 벅차고 오르네요. 네. 그럼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음, 세부 사항은 아까 제가 두 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뭐 선생님들이 창의력으로 좀 바꿔주시면 더 좋습니다. 뭐 화면에 중앙에 동그라미 버튼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2번에다가는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배경색이 바뀜. 뭐 이런 식으로 세부사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웹앱을 코드문을 만들 건데 구글 사이트에다 만들 거야. 그리고 너가 하나의 코드로 꼭 종합해야 돼. 따로따로 주지 마. 그리고 내용은 이거 두 개. 화면 중앙에다가 버튼 하나 있어. 버튼 누르면 배경색 바꿀래.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이 수정사항은 제가 그냥 기존에 했던 거라 얘 지우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시간을 한 15초 정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존에 이제 전문가이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성함만 봐도 한 10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성용아, 네가 하는 건 전부가 아니란다 하면서 더 좋은 걸로 여기다 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쓰고 이제 한번 이 친구한테 어, 반응형, 그러니까 이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해서 약간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 약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모바일 반응형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아이폰의 화면 비율과 갤럭시의 화면 비율, 뭐 아이패드의 화면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각각 다른 비율이지만 이 친구들한테 최적화된 비율을 맞춰준다는 반응형, 모바일 반응형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뭔가 작업을 걸었을 때 이 친구 보고 그 산출물을 내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버튼이라는 걸 제가 누르면 너가 그거에 맞는 작업을 해라.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 비싼 걸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아무 의미도 모를 것 같은 약간 이런 코드문을 이렇게 짜줍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코드문을 짜주는데 이 의미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실 작업 1번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들 웬만하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복사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복사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복사 버튼을 누르셨다고 하면은 구글 사이트로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약간 이건 튜토리얼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할 거랑은 살짝 좀 내용이 좀 다르지만 그냥 오늘 한번 이렇게 되긴 하는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아까 이 페이지에 오셔가지고 페이지 만드셨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페이지. 각자의 페이지를 가시는 겁니다. 전 대단하십니다로 만들었으니까 대단하십니다로 가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선생님들 한 걸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 여기 오른쪽 위에 가면 이 삽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삽입에 가면 삽입이 또 있습니다. 그 친구를 찾으면 됩니다. 이 친구. 그러면 이제 삽입을 할 때, 야, URL 줄 거야, 소스 줄 거야 라고 하면은 저희는 소스를 줘야 됩니다. 이 소스에다가 이제 아까 선생님들께서 개발하신 이 생성형 AI께서 개발하신 이 내용을 넣고 다음을 누르면 이제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이 만들어졌는데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셨는지 먼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오류 떴다라고 하시면 이제 생성형 AI가 약간의 오류를 일으킨 거예요. 오류보다는 그 친구도 이게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 아니죠. 그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쌤들께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야, 작동을 안 하는데? 라고 하실 겁니다. 정중앙이 아니고 아마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친구가 애초에 정중앙이 아니라 뭐 화면 위쪽이나 여기에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 친구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정중앙이 없으니까 버튼을 옮겨줘라고 다시 프롬프트를 주면은 그 친구가 또 맞게 짜줍니다. 그래서 쌤들께 사신 게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아무리 클릭해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오른쪽에 이거 있습니다. 미리 보기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거든요. 이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아마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볼게요. 이 클릭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배경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내가 아니라 이 친구 알아서 다 짜주는구나. 세상 참 좋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버전 2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 친구한테 다른 내용을 부탁을 하는 거죠. 뭐 수정 사항이 있어. 지금 색깔이 주황색으로밖에 안 바뀌는데, 색깔이 좀 랜덤으로 바뀌게 해줘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기존의 코드를 수정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것 한번 제가 좀 봐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린 걸로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잠보 선생님께서는 뭐가 약간 좀 잘못, 네, 이런 것들. 아, 선생님께서는 그냥 진짜 버튼 모양이 있네요. 버튼 모양과 색깔이 계속 바뀌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선생님 또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좋습니다. 혹시 내 거 좀 장난 아니다. 내 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하는 분도 혹시 닉네임 알려주시면 제가 몇 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영 선생님. 역시 대장 선생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이 대장 선생님은 좀 다른 걸 좀 하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하는 거는 이게 그겁니다. 프론트엔드면 작업만 하고, 이게 어디에 뭐 저장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는 코딩이고,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한 거를 한번 같이 좀 더 어려운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했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저는 사실 중요하거든요. 어, 지금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고 진짜 아이들의 뭐 데이터를 불러온다거나 저장을 한다거나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만들어줄 애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 애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들 구글 스프레드시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그 와플 버튼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 이 9점, 이 나인 다시라고도 부르는데 와플 버튼이라고도 부르는 이 친구를 눌러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는 이 스프레드 시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되셨다면은 제가 살짝만 좀 시간을 좀 뒀다가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이 빈 스프레드 시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 뭔 개발인데 스프레드시트에서 하냐라고 하면은 스프레드시트를 저희가 이제 저장소로 두는 거고요. 이 저장소와 이제 저희의 그 아까 그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걸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더 비싼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서버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아직은 초보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가는 게 좀 좋다라고 보거든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기존에 아주 현란하게 쓰셨을 겁니다. 근데 현란하게 쓰셨겠지만 아마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이게 있거든요, 선생님들. 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에 이 루커 스튜디오 옛날로 치면 이 제 기억으로 데이터 스튜디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앱시트라는 거는 또 이제 다음 주나 아니면 그 김준호 쌤께서 옛날에 또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 지금 할 거는 이 앱 스크립트라는 걸 할 겁니다. 앱 스크립트.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 아주 무섭습니다, 쌤들. 이거 지금 딱 띄우는 순간 화면 되게 무섭거든요. 이게
뭐 펑션, 마이 펑션이 뭐고 이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 한 작업만 할 건데요. 어, 혹시 좀 귀찮으시겠지만 여기까지 좀 들어오셨다면 숫자 1번만 한번 쳐주시면 제가 이게 숫자 좀 보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거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작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 더하기 버튼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옆에 파일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스크립트니 뭐 HTML이 하는데요. 이번엔 HTML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목 없은 상태에서 이거 지금 이게 생각보다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여기에서 쌤들이 그냥 바로 엔터 누르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잠시 엔터 누르지 마시고 여기다가 인덱스라고 이 다섯 글자만 쳐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저랑 같이 소문자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뒤에 HTML은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김동영 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코드 GS와 인덱스 HTML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친구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친구의 역할이 뭐냐면 index.html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론트엔드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얼굴입니다. 저희 눈에 보여지는 이 홈페이지 이 웹앱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 코드 GS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 웹앱에서 이제 아이들이 작성한 이 내용이 여기 스프레드시트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들입니다. 각자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보고 지금부터 냅다 그냥 개발하세요라고 하면 뭐하니까 제 걸 한번 복붙을 해볼 건데 어, 여기로 한번 다시 가볼 거니까요.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무단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벨업 한 겁니다. 선생님들 이제 튜토리얼 끝났어요. 나무단검에서 코드 GS라고 하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 선생님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끌어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 하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컨트롤 A 누르면 컨트롤 올 해가지고 전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A입니다, 선생님들.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C를 딱 하면 멋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수업할 때 컨트롤 A 딱 하고 컨트롤 C 하면 애들이 막 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손으로 이거 내리지 마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입니다. 그럼 이거 복사해서 뭐 하냐라고 하시면은 여기입니다. 다시 한 번만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요. 이 코드 GS를 누르시면은 이 기존에 있던 애를 지우시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막 96줄 막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이거에서 제가 코딩한 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단검에다가 인덱스라고 돼 있는 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컨트롤 A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아까 걸 놓치셨다고 하면은 여기 나무단검 코드 GS로 하시고요. 지금 걸 놓치셨다고 하면은 이 아래 거 인덱스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센스가 생기셨을 겁니다. 여기다가 인덱스를 지우고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막 650줄 있잖아요. 막 무섭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데 역시 만들어줍니다. 잠깐 이거 페이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선생님께서 앞에다 A를 붙이셨습니다.
네. 페이크. 네. 혹시라도 여기에 A 붙으신 분들은 이 A 지우시면 됩니다. 네. 컨트롤 A 하다가 선생님께서 컨트롤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js와 그 백엔드라고 부르는 코드.js와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라고 부르는 인덱스에다가 내용을 제가 드린 걸 갖다 붙이셨다고 하면은 이제 한번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불안하니까 먼저 쌤도 이 추억의 이 디스켓 모드 모양을 눌러가지고 저장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작동이 하는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웹 앱을 만들 만한 구석은 딱 봐도 오른쪽 위에 이 배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를 누르시고 새 배포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놀라죠. 아, 이거 뭐냐, 왜 아무것도 없냐라고 하실 건데,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유형에서 이 웹 앱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 권한을 한번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학생들이 이걸 그대로 쓰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쓰려면 나만 하면 안 되고요. 뭐 모든 사용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웹앱이 작동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이제 실제로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포를 딱 누르면 굉장히 좀 무서운 것들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 개인 G메일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뜰 수 있습니다. 이거 무섭게 뜨거든요. 너 못해 임마 이렇게 딱 뜨는데 당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어드밴스드라고 돼 있는 굉장히 이 자그마한 이 작고 소중한 친구를 누르시고 여기 또 왼쪽 아래에 아마 고투 제목 없는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뭐 액세스 승인이나 그런 거를 다 선생님들이 승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왜 너는 안 뜨냐라고 하면은 저는 교육용 계정이어서 안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다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에 이제 링크를 하나 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선물 하나 줍니다. 링크.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아마 웹앱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이게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학생 이름을 김동영 이렇게 제가 작성하고 다음을 누르면 뭐 예를 들어서 다음 함수 두 개씩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잘려 있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가 이제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각자의 상황을 사실 정확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께서 보실 만한 건 이거거든요. 이 코드 G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여기 있는 이 친구, 이거, 이 친구를 잘 붙였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가 코드 GS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의 HTML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건 아마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여기 이름이 여기에다가 index.html이라 이렇게 적어버렸다라고 하면은 HTML이 두 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혹시라도 그것까지 다 돼 있는데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 아까 여기 있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부 달 때요. 네,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급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백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덱스가 만약에 잘못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인덱스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하신 후에 이 인덱스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있는 건 인덱스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 GS에 있는 건 코드 GS에 넣으시면 됩니다. 기본 코딩을 하면 좋습니다. 확실히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배우면 좋은데, 여기에서 얘들이 짜주는 거는 초보자가 좀 쓰는 내용보다는 좀 급이 좀 많이 높아가지고, 아마 초보자인 상태에서 이걸 봐도 크게 느끼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면은 좋지만, 선생님께서 더 좋은 거는 프롬프트를 많이 써보시면은 약간의 감이 옵니다. 이 친구 어디서 조금 잘못되는지. 아, 배포까지 했는데 한번 이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간혹 그 경우가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 배포 한 번만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웹 앱이라는 걸 고른 다음에 액세스는 모든 사용자로 해놨습니다. 모든 사용자로. 근데 이게 간혹 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코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는 약간 권한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데 아마 쌤들께서 오류가 떠가지고 지금 좀 답답함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제가 한 거를 드리는 거여서 사실 그냥 수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지 선생님께서 좀 더 능동적인 상태로 돌아가시면 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능동적인 한번 약간 그런 포지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8분 남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좀 내용은 해야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거랑 거의 똑같은 걸 조금 더 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가볼게요. 페이지에서 1페이지에서 제목에 학습일지 작성하기라고 이제 나와 있고 학생 이름을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을 고르면 이 A의 학습일지, 뭐 성룡이의 학습일지라고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그리고 1교시냐, 2교시냐, 3교시냐, 예를 들어서 뭐 방과후냐, 뭐 이렇게 교시를 선택한 다음에 저 이번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내용이 쏙 들어오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과 저의 약간 그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프롬프트는 그냥 저의 약간 주관적인 내용과 제가 배웠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이 철검으로 이제 오시면 되는데 약간 이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어디다가 좀 백업 좀 해놓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 나름의 상상력을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상력을 넣어야 되냐면 선생님들 지금 냅다 지금 복사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참으시고요. 저희가 상상을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저희 이 교사의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 블록 좀 꺼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는데 제가 그냥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선생님들 저희 아까 코드.js와 index.html로 작성해 달라고 두 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달라고 한 거는 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쓸 거야.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확장 프로그램 기능인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쓸게. 그래서 나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초등학생이 교시별로 이제 되돌아보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웹앱을 만들고 싶다고 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 프론트엔드 전문가 나와. 백엔드 나와. 그다음 스타일링 나와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할게라고 먼저 개관을 작성해 준 건데 이게 개관입니다. 개관.
그리고 이제 이 구분자를 넣은 다음에 저는 이제 한 명 한 명한테 요청한 사항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야, 나와 해가지고, 야, 나 먼저 페이지 두 개로 짤 거야. 페이지 두 개로 짤 건데, 1페이지는 말이야, 학생 이름을 넣도록 할게. 그리고 학생의 이름을 넣을 건데, 드롭다운이라고 쌤도 혹시 아십니까? 그, 혹시 그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로 두루룩 나오는 이 드롭다운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선생님들 학생 이름의 데이터는 조금 선생님들이 창의력을 보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5명만 했는데 뭐 선생님들께서 뭐 3명으로 하셔도 되고 뭐 20명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다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잠만보라는 애를 골랐으면 잠만보의 학습일지, 뭐 팬텀이라는 애를 골랐으면 팬텀의 학생일지라고 제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에 왔어요. 이 페이지에 왔으면 나 교시 선택하기라는 드롭다운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교시 뭐 기타 교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이 입력 부분을 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들이 제출을 잘했으면 입력 잘 됐습니다라고 이제 내용을 딱 팝업 창까지 딱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요청을 할 건데 먼저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반 애들 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반 애들이었던 애들이죠. 이제 끝났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쓰면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는데요. 이 친구가 1교시에 쓴 내용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4교시에 쓴 내용이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과 열이 딱 만나는 부분, 교시와 학생 이름이 만나는 부분에다가 내용을 이제 적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이걸 날짜별로 또 시트를 쪼개주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것도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헤드값, 혹시 헤드라는 건 요겁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게 또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진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혹시라도 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드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약간 이 핑크 색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딱 헤드. 그 다음에 이 이름이 있는 부분도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 부분에는 이렇게 쓸게요. 학생 이름이랑 1, 2, 3, 4, 5, 6교시, 기타 교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엔드를 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일링 예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예쁘게 만드는 건데, 야, 이거 뭐냐? 타일윈드 CSS 뭐 이건 뭐냐라고 하시면 약간 이겁니다. 그 저희에도 뭐 피카소의 그림 화풍이 있고, 뭐 모네나 뭐 이런 분들의 뭐 화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 CSS도 여러 가지 스타일의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해보니까 이 친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디자인 예쁘게 해줘. 근데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쁘게 디자인해줘 하는 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이 친구한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반응형이란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강 이런 느낌입니다, 선생님들. 아이패드로 했다가 갤럭시로 왔다가 다 화면 비율이 달라요. 컴퓨터 화면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화면 비율에 적당하게 딱딱딱딱 맞춰줘라고 하는 게 모바일 반응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대강 이제 이런 느낌을 한번 가볼까요? 네. 선생님 혹시 이거 공유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 이제 한번 이거를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다시 챗 GPT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그걸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비싼 친구한테 한번 가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9시가 돼서 안 끝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9시부터는 자유롭게 선생님들께서 퇴청하셔도 되고, 저는 그래도 마무리까지 하는 게 저의 책무인 것 같아서 조금 넘지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진짜 선생님들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되면 정말 기분 좋은 거고, 한 번에 안 되면은 이걸 수정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잘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이 채팅에다가 좀 본인의 그 링크 같은 거 보여주시면서 좀 자랑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js와 저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코드.js와 index.html을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아까 그 쓰셨던 걸로 쓰셔도 되고, 저는 그냥 지금 새 탭을 열어가지고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연수 들을 때 막 앞에서 너무 빨리 가버리면 막 짜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레드 시트에 들어오시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앱스 스크립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화면에 오시면 코드 GS라고 하는 이 친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롭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프론트엔드가 아닌 백엔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HTML이라는 걸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인덱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5초 있다가 선생님들께서 하신 것도 한번 잘 넣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코드 GS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 친구한테 가서 이 친구가 준 코드 GS를 복사한 다음에 얘한테 그냥 냈다 그냥 다 지워버리고 붙여버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약간 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갖다 붙였는데 이상하게 난 줄이 한 2, 30줄밖에 안 되네 라고 하면은 그 느낌 맞습니다.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만들어줘라고 해야 되고, 한 적당하게 한 60에서 한 100줄 정도 사이면 아마 잘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코드 GS를 짜주는 걸 갖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인덱스도 아까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복사한 다음에 이 index.html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다 되신 분은 2번이라고 채팅창에 쳐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야 너무 빠르다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2시간 정도를 두고 이제 아마 연수를 하는 게 좋은데 좀 짧은 시간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간 게 죄송합니다. 인덱스 코드 안 보이시는 경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에서 먼저 이 파일 옆에 있는 이 친구들. 나무 단거. 지금은 저희가 철거하는 시기인데요. 어, 만드셨나요? 네, 그러면은 제 걸 드릴게요, 그냥. 제 걸 드리면 일단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좀 불안한데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다 드려볼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다 되셨다고 하면은 저장한 다음에 배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아까와 같습니다. 아마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분들은 뭐 또 무서운 말도 하는데 왼쪽 아래 회색깔 이 작은 것들 어드밴스드 뭐 이런 식으로 누르신 다음에 고투 제목 없는 프로젝트 이런 걸 누르시면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유형은 웹앱입니다. 웹앱. 그리고 학생들을 써야 되니까 모든 사용자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액세스 승인이나 선생님들 그 어드밴스드 그 보안 관련된 걸 하시면 됩니다. 아, 원래 연동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오류가 생기긴 합니다. 아, 한 번에 됐으면 대박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신 것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제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제 생성형 AI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상이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가면은 1교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제일 긴장돼요. 이게 내게 잘 될지 안 될지. 보십시오. 이런 경우 있으면 이제 속 터집니다, 선생님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무조건 생깁니다. 선생님들 하시다 보면. 지금 아마 잘 돼가지고, 나는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너무 훌륭한 것 같아. 라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만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면은, 이 친구가 이걸 보고 수정 코드를 또 제안을 해줍니다. 제가 김도현 선생님 것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잘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도현 선생님 1교시에 감사해요 선생님 이렇게 제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입력이 됐으면 아마 김도현 선생님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제가 입력한 게 아마 나올 겁니다. 아, 다행입니다. 한 분이라도 성공해서 다행이고요. 네, 제 것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이제 수정된 코드 GS를 다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넣으면 이제 고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아마 저는 제가 지금 최근에 만든 것들은 수정을 거의 진짜 길게는 5시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가 해도 계속 딴소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럴 때 약간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약간 이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수정사항을 계속 제공을 하는 겁니다. 수정된 코드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정될 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보시면은 수정된 걸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넣었는데 이상하게 좀 짧아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짧아지는 경우. 짧아지는 경우는 어떻냐면요. 얘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귀찮으면은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생략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풀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생략한 거 다시 다 늘립니다. 캔버 파일 제가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또 속 터집니다. 이런 경우, 다음 스크립트 함수 두 개를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는 보통 백엔드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그냥 그걸 그대로 치는 겁니다. 다음 스크립트 함수 두 개를 찾을 수 없다고 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수정된 걸 또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된 거 한번 넣어볼게요. 인덱스 한번 제가 고쳐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정된 코드 GS.
백엔드입니다. 예. 스프레드시트는 따로 작업을 해야 되느냐?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스프레드시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 구글.com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나인닷에 들어오시면 시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마 가장 위에 있는 걸 하시면 되고, 스프레드시트는 선생님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앱 스크립트는 사실은 스프레드시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드라이브에서도 앱 스크립트가 있는데 드라이브에서 앱 스크립트를 눌러서 하셨으면 연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스프레드시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쌤이 이걸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랑 매칭이 됩니다. 지금 이 스프레드시트랑요. 그래서 기본적인 작업은 스프레드시트에서 구글 앱 스크립트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런 경우도 생겨요.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야, 너 거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이디 되나라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정확히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주소에다 정확히 찝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디는 여기입니다. 여기 스프레드시트 보시면 D 슬래시 다음에 이상한 글자들이 아주 길게 있고 에디트 슬래시 앞에까지가 이 긴 숫자와 약간 알파벳의 배열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니까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건 이 친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확장 프로그램 기능을 써서 할 거다라고 하면은 따로 뭐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를 요청하지는 않더라고요. 연결하는 시트에 안 나온다. 새 시트에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는데 연결이 안 돼 있나 보다. 라고 하시면 연결하는 과정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결 정확히 하고 싶은데 나 내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를 제공해 줄 테니까 내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해 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거에다가 구글 스프레드 아이디가 스프레드시트 아이디가 추가된 걸로 이제 이 친구가 또 수정을 해줄 겁니다. 쟤는 수정된 게 잘 됐는지. 이게 진짜 재밌는 때는 언제냐면요. 학생들이 하면서 이걸 써줄 때가 진짜 재밌습니다. 내가 이 나같이 미천한 애가 만든 거를 애들이 만들어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애들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진짜로 말을 해줘요. 선생님, 이것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면은 이 행복한데 이게 개발자들이 속된 말로 이 개발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누군가 개발을 약간 업데이트 요청을 줄 때 굉장히 행복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작성한 학습일지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입력이 잘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까 확장 프로그램 누르신 이 스프레드시트 있죠? 그 스프레드시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저 지금 여기 생긴 건데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팬텀이라는 애가 2교시 때 DDD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3교시 때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 3교시에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까먹을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주시고 아마 선생님 이거 12시 지나고 나서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스프레드시트가 2월 11일로 또 만들어질 겁니다. 매일 추가가 돼요. 알아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반 애들이랑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아래다 추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알아서 이렇게 코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하면서 아 우리 반 애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매일 그냥 맨날 배움 노트 가가지고 도장해주거나 사인해주는 것보다는 내가 아이들이 한 거를 가지고 약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어떤 분은 안 돼가지고 조금 답답하시도 이해도 등의 점수도 정렬이 되냐라고 하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달라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이제 해주기도 하는데 저는 사람마다 이제 배열의 방법은 다릅니다. 근데 저는 하나에다 그냥 다 넣길 바랬고 근데 아마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실까 봐 사실 제가 여기에다 하나 넣긴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애들의 이해도와 재미를 가지고 아래에다가 너가 예를 들어서 한 30번째 행에다가 이런 아이들의 이해도와 재미도를 좀 볼 수 있게 그래프 만들어줘. 차트 만들어줘라고 제가 명령어를 만드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이렇게 만들어준다. 맨날. 맨날 만들어줘가지고, 아, 1교시는 애들이, 좋았구만. 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2교시는 약간 애들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2교시 때 사회를 했습니다. 사회, 역사. 그래서, 아, 애들이 이게 좀 어려워했구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했던 걸 복습을 하는 약간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요거 한 거, 이거를 제가 요걸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템플릿 링크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사본 떠가지고 이제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아, 코드를 얘가 진짜 나중에 아실 겁니다. 얘가 600줄씩 막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얘가 기존의 거에 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략하지 말고 최종본으로 제시해. 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딱 해줍니다. 여기에 근데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반 애들의 이름은 없습니다만 선생님들이 편집을 할 때 약간 좀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배포만 주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조금 짧은 시간에 좀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좀 놓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시간상에 약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후에 인덱스를 수정, 이 경우도 있죠. 선생님,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한번 오류가 떴어요. 오류가 떠서 이거 지금 수정했습니다. 수정했을 때 그럼 알아서 반영이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포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된 걸로 다시 되고 근데 나 했는데 옛날 게 더 나은데 그럼 옛날 걸로 어떻게 하지라고 하시면 배포 관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 것들을 이렇게 예전 버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좀 어렵다 싶으면 이 이름을 쓰실 때 뭐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하시면 나 저번에 버전 3가 좋았어 라고 해서 금세 찍을 수 있습니다. 철검 볼게요. 철검. 네. 사실 오늘 다이아까지 있었지만 다이아는 조금 오버였고요. 네. 퀴즈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검. 여기에 보시면 탭 12는 수정된 코드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요거 넣어보도록 할게요. 챗. 근데 만약에 쌤들 한번 해보시고
조금, 나 이제 좀 진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진짜 딱 한 달만 32,000원 내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덱스,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게. 네, 이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퀴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퀴즈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퀴즈는 대강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점수 탭이 있고 아래 보시면 11월 3주가 있어요. 32,000원 챗 GPT 사용료입니다. 한 달.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겁니다. 11월 3주에 제가 문제를 아래다 이렇게 쭈루룩 쓰고 답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퀴즈는 이 왼쪽에 문제만 나가고 정답과 매칭이 되면은 정답이 되고요. 이 점수라는 건 그래도 나름 애들한테 좀 점수를 제공을 해줄 때 우리 반 애들이랑 좀 관련된 아이템을 좀 주면은 좀 애들이 좋아하려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아이템을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이 공유하는 거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들어오시면 선생님들 이렇게 사본뜨라고 나올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거 첨부된 앱 스크립트 기능도 복사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사본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1월 3주 기록은 선생님들 이거 저희 반에 들 거니까 싸그리 지우시면 돼요. 동료 평가요? 네. 어, 아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한 거에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면 정말 나중에 선생님들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도 이게 수업보다 더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것도 사본 뜨시면은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30일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얘가 얘를 평가한다. 얘가 뭐 얘를 평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뭐 제가 깊이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생성형 AI가 알아서 이렇게 잘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놈 아주 능력이 아주 좋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쌤들께서 나중에 아이들이랑 뭔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뭔가 1년을 길게 바라보고 뭔가 큰 데이터를 얻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23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더 초과하면은 이제 그 대장님한테 혼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선생님들께서 좀 질문이 생기시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필요하시지 않겠지만 어, 이것만 써놓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가 원래는 응봉초등학교였지만 이제 전보가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 행당초등학교라고 해서 네, 이제 응봉동 행당동에 있고요. 홍성용 연락처는 요겁니다. 여기에다가 하시다가 뭐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늦은 시간인데 80분이나 들어오셔가지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아닙니다. 제가 정말 선생님들께서 정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더 재밌었습니다. 그쵸, 그쵸. 세상 진짜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어떤 프롬프트를 짜냐가 중요해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자료 만드셔가지고 학생들이랑 재밌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다음에 또 저는 연구부에 계속 있으니까 함께 항상 이제 의견을 나누고 수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 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살짝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성영 선생님.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단 송영 선생님께서 많이 이제 학기 초일까요? 학기 초? 제 아, 학교로 예, 새로 이제 준비 발령나고 기간입니다. 예, 준비 기간. 네, 준비 기간 중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또 귀한 강의를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영 쌤께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이렇게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박수와 감사하다, 또 이모티콘, 엄지척, 이렇게 다양한 피드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성용 선생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 어, 이렇게 연구정보원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또 어떻게 길 가다가 우연찮게 학교를 방문 드려보면 그 자리에서도 강의를 해주시는데, 강의할 때마다 주제가 바뀌시고, 그 강의를 다 듣고 싶은 그런 강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특히 동료 평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습 기록 남기는 거, 그래서 나무검, 철검 이런 걸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너무 늦었으니 짧게 우리 한번 한 말씀 해주실 분 한 세 분 정도만 질문 또는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채팅창에 먼저 읽어드릴게요. 김준호 선생님께서 천만 관객 영화 한 편을 감상한 느낌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이 맞습니다. 명불허전 많이 배워갑니다. 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또 두 분만 더 이렇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질문도 좋습니다. 네, 김도현 선생님께서 원래 아, 능력자인 줄 알고 있었으나 어, 네. 잘못 알고 있었다. 창조자셨다. 늦은 어, 밤까지 너무나 애써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라고 또 채팅창에 남겨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박근혜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시고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특별하게 마이크를 켜거나 이러신 분이 안 계시므로 우리 성용 선생님의 우리 마무리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소감 많이 바쁘셨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워낙 그 김준호 쌤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은 전문가 쌤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이게 기능으로는 안 되고, 어, 콘텐츠로 밀고 나가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하던 걸로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함께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많이 발전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송영 선생님은 네, 겸손하시고 특히 자기를 낮추시고 상대방을 또 높이시는데 이게 또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홍성영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90분 동안 이렇게 질의응답까지 마쳤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으로 우리 그 수업을 나눠주신 홍성영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네, 우리 이제 응봉초등학교에서 행당초등학교로 이제 옮겨가십니다. 우리 홍성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학기 준비 기간에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AI 융합교육연구회였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